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돈하우스의 브린입니다. 고인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나눌 얘기, 요런 집은 가격이 떨어진다. 서론을 얘기하자면 집은 2배 이상 떨어진다 할 때 그 기준이 중요해요. 만약에 원 분양가다, 그 집 맨 처음에 지어졌을 때 그 집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한민국 집은 2배 이상 절대 안 떨어집니다. 절대 안 떨어지고 경매에 넘어가면 넘어갔지 절대 안 떨어집니다. 일반 매매로 2배 떨어진단 말은 반토막 됐다는 얘기인데, 반토막 된 집을 일반 매매로 내놓는 집주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로. 그 지경이 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배째라 하고 경매 집이 넘어갑니다. 그때까지도 내가 분양할 때 샀던 금액의 반토막 금액으로 집을 내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산 집값에 대비해서 1, 2천이라도 이득 본 금액에 집주인도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세도 냈을 거고 재산세도 냈을 거고 들어간 돈이 있거든요. 진짜 마지막에 집 내놓는 금액이 내가 산 금액입니다. 그게 대한민국 현재 현실입니다. 집값의 반토막이란 말은 뭐냐면 그 집이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봤을 때 가장 많이 오른 고점 대비 반토막, 사실상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도 잘 안 나는 게 대한민국 집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집이 지어진 지로부터 지금까지 중에 가장 높았던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난 집들, 그런 집은 어떤 집들이 반토막 나느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집은 집값은 절대 원분양가 기준했을 때는 안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반토막은커녕 많이 떨어져야지 그 집값 대비해서 1, 2천 정도. 요거는 이제 아파트 기준인 거고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반토막까지 안 하더라도 원분양가 대비해갖고 5천만 원까지는 손해보고 파시는 분들 제가 봤어요. 보통 보면 한 1억 5천, 2억 정도 집일 때. 근데 1억 미만 집 같은 경우에는 1, 2천도 엄청 많이 양보하신 거예요. 이런 전제 조건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인근의 다른 아파트보다 많이 떨어지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네이밍입니다. 브린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알고 있는 아파트 브랜드, 괜찮은 브랜드 뭐뭐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몇 군데 있는데. 네. 몇 군데 시기나 있어요? 그럼요. 일단 프로지오, 프로지오. 그리고 보세요,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이럴 줄 알았다니까. 몇 군데씩 없을 거란 말이야. 레미안, 레미안, 롯데, 현대, 그 정도? 그러니까 브린은 사실상 아파트를 대해서 잘 안다기보다는 건설사를 아는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 나오는 이름들이 다 건설사 이름들이에요. 상위 1군 브랜드라고 하는 브랜드들이 대부분 건설사의 규모를 기반으로 해서 정해진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뭐 자이라든지 프로지오라든지 힐스테이트, 롯데캐슬은 사실 1군 중에서는 조금 하위군이에요. 근데 브랜드 네이밍은 롯데그룹이라는 네이밍 때문에 거품이 좀 끼어 있어요. 건설사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굉장히, 건설사는 규모, 그리고 두 번째 기술력이에요. 아파트 외에 어떤 건물을 잘 지었느냐, 두바이에 있는 초고층 건물이라든지 말레이시아에 있는 초고층 건물이라든지 그런 초고층 전 세계적으로 어떤 건물 수주를 받아가지고 어떤 기술력으로 잘 지었느냐에 따라 갖고 건설사의 브랜드 네이밍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그걸 봤을 때 롯데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기술력이 좋은 건설사는 아니에요. 단지 롯데그룹이라는 그 평판 때문에 좀 올라간 건데, 그런 1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내릴 때 방어가 제일 잘 돼요. 랜드마크라고 하죠. 아파트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딸랑 한 개만 있는 곳은 크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인천은 특이하게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보다 아파트 단지 한 개, 이렇게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이렇게 돼 있는 곳이 많은 곳이 인천이에요. 왜냐면 계획도시가 아니거든요. 인천은 조선시대부터 쭉 있어 왔던 그런 도시다 보니까 아파트가 밀집된 곳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곳은 약간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인천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제외하고는 웬만한 경기도권들은 대부분 다 계획도시예요. 도시가 인구가 저조할 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아파트를 지은 지역들이 경기도는 대부분이거든요. 시흥도 그렇고 안산도 그렇고 오산도 그렇고 김포라든지 일산, 특히 일산이 제1계획도시잖아요. 일산, 분당 이런 데가 다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런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군 브랜드가 사실상 가장 잘 안 떨어지는, 가격 방어가 잘 되는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1군 브랜드가 어떤 거냐면 방금 말씀하신 브랜드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랜드들, 자이, 프리지오, 힐스테이트, 레미안, 롯데캐슬, 아이파크. 요즘 아이파크가 문제가 많긴 하던데 어쨌든 아이파크도 1군 브랜드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2군 브랜드가 한신 더휴라든지 코오롱, 하늘채 이런 게 2군 브랜드예요. 인터넷에 검색했을 때 우리나라 건설사 순위 치시면 쫙 나와요. 1등부터 50등, 1등부터 100등. 이 순위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 10위 안에 들은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 브랜드들은 1군 브랜드라 생각하시면 돼요. 30위 안에, 10위부터 30위 안에를 1.5군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10위부터 50위까지가 2군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말했을 때 중복되는 게 있잖아요. 10위부터 50위까지가 2군인데 10위부터 30위까지는 1.5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이유는 순위가 항상 변동돼요, 매년.
매년 변동되는데 1위부터 10위까지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에서 대부분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데 10위부터 50위 사이는 변동이 작기 때문에 10위부터 30위 사이에 많이 오랜 동안 있다면 거의 1군 브랜드라고 쳐줄 수 있지만 1군은 아니기 때문에 1.5군이라고 해요. 근데 10위에서 50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30위 안에 잘 들어가지 못하는 브랜드는 거의 고정 2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인터넷에서 이제 건설사 순위를 보시고 그 건설사가 지어진 브랜드가 뭐냐 매칭을 해가지고 그 순위에 따라 갖고 그렇게 기준을 삼으시고 바라보시면 돼요. 1군 브랜드라고 하면 대부분 안 떨어져요. 그 외에 중에서 2군 브랜드부터는요 팍팍 떨어져요. 근데 심지어 건설사 순위 1위부터 50위 밖에 순위, 우리나라 거의 100위까지는 인터넷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50위 밖에 있는 브랜드가 지은 건물이다. 그러면 가격 방어가 거의 안 돼요. 같은 위치, 같은 평수라도 막 2, 3억씩 차이 나요. 그런 브랜드 중에 뭐 대표적인 거 뭐 중흥 S 클래스라든지 엑슬루트 타워라든지 그다음에 풍림 아이온 뭐 이런 거는 거의 2군 외의 건설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풍경채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거의 2군에 속하는 때도 있었던 아파트 단지예요. 이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지 않지만 제 입에서 나오지 않은 아파트들 이름들 중에서 거의 진짜 듣보잡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훅훅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단지 규모입니다. 아무리 1군 아파트 하더라도 동이 5개 미만인 단지 있잖아요. 자이라고 하더라도 막 1개, 2개 동밖에 없다. 그러더라도 1군 브랜드가 더 좋긴 한데 근데 같은 위치에 같은 평수일 경우에 2군 브랜드인데 10개 동 이상의 대단지다. 이럴 경우에는 대단지가 가격 방어가 더 잘 돼요. 아파트 단지 보실 때 우선은 1순위는 1군 브랜드를 생각하시더라도 내가 막상 선택할 때 조건이 큰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대단지를 선택하시는 게 나아요. 2군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 사는 것도 더 좋아요. 1군 브랜드인데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5개 동 이하의 단지 같은 경우에는 살았을 때 이득도 겨우 해봤자 공원 정도예요. 공원도 굉장히 협소하겠죠. 2군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요즘은 단지가 크면 뭐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더라도 대단지에 살 때도 잘 살면서도 나중에 가격 방어 측면에서도 사실상 1군 브랜드와 동일한 가격 방어가 가능해요.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웬만하면 대단지. 근데 만약에 2군 브랜드의 단지도 약간 소규모 단지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네, 가격이 최고점 대비해 갖고 반토막 이하로도 날 수도 있어요. 무조건 브랜드, 그리고 두 번째는 단지 규모, 이걸 봐야 돼요.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역세권이냐 아니냐. 1군 브랜드는 대부분 역세권을 끼고 진행해요. 근데 1군 브랜드가 아닌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이랑 전혀 상관없는데도 들어가거든요. 우선 땅값이 싸고,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호재가 있다, 앞으로 향후 호재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땅값이 싸다, 그러면 마진이 좋기 때문에 그 마진율을 보고 무조건 들어가요. 대단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를 최고로 산정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를 보는데 1.5군 이하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마진율을 더 많이 봐요. 역세권이 아닌 곳이 많아요. 아닌 곳도 무조건 들어가요. 가격 방어가 굉장히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브랜드와 그리고 단지 규모와 그리고 세 번째로 볼 거는 역세권. 왜 역세권이 세 번째냐면 비역세권이란 건 내가 그 집을 살 때도 같은 조건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많이 떨어지는 거를 기준으로 보잖아요. 내가 살 때 기준으로 했을 때 역세권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막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역세권이 큰 영향을 못 미쳐요. 왜냐하면 내가 살 때도 비역세권이었고 여기 있다가 사라지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비역세권일 때 샀는데 역세권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집값은 오른단 말이에요. 지금 역세권은 나중에 적용해도 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인 거예요. 네 번째는 같은 아파트 브랜드의 같은 대단지 아파트일 경우에라도 몇 천만 원 차이로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조건의 집이 있어요. 층과 향입니다. 어떤 층에 있냐와 플러스 해가지고 함께 묶어서 어디를 바라보느냐. 같은 아파트 브랜드의 같은 대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집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역세권에 말씀드렸죠. 어떤 집은 초역세권인 동이 있고 비역세권이 되는 동이 있어요. 단지가 크면 클수록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요. 어떤 집은 오션뷰가 있고 어떤 집은 옆건물 뷰가 있어요. 네, 그죠? 그러면 향이 다르겠죠. 거기다가 어떤 집은 북향이 있고 어떤 집은 남향도 있고 이런 조건. 그리고 어떤 집은 남서향의 최고의 선호하는 향에다가 오션뷰예요. 그 집이 만약에 1층이다. 그러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예.
1층은 대단지 아파트 대부분은 조경을 잘 해놨기 때문에 나무가 최소 2층, 3층까지 닿는 나무들이 많아요. 1, 2, 3, 4층까지는 그 동이 오션뷰라고 하더라도 우리 집은 오션뷰가 아닌 경우가 발생돼요. 보통 보면 로얄층을 7, 8층부터 한 20층까지를 로얄층이라고, 20층 넘어가면 너무 고층이에요. 너무 고층일 때의 단점이 또 있어요. 같은 날씨더라도 우리 집은 창문이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분다든가, 제트기류가 저 20층 넘어가면 30층, 40층, 50층 되는 집들 같은 경우에는 유리 두께도 더 두꺼워야 돼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햇빛이 그 아래층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그런 자연 환경에서 고층은 약간 좀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있어요. 뷰는 훨씬 좋지만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어서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로얄층을 한 7, 8층부터 20층 사이, 요 사이를 로얄층이라고 해요. 내가 몇 층이냐 우리 집이, 그리고 어떤 뷰가 보이느냐, 어떤 방향으로 창이 나 있느냐에 따라서 많게는 억 단위까지, 작게는 수천만 원 단위까지 집값 방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물을 보실 때 매물이 선택의 폭이 넓다면 같은 단지에서도 반드시 동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그 동에서 우리 집 세대 호수의 위치가 몇 층이냐, 그리고 어떤 향이냐를 반드시 따져서 가격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500만 원, 1000만 원 밖에 차이 안 난다. 어떤 집은 2층에 뷰가 별로 안 좋은데 2층이다. 근데 그 집보다 한 500만 원, 1000만 원만 더 주면 뷰도 뭐 만약에 뻥뷰라든지 아니면 오션뷰라든지 그런데 한 7, 8층 이상이다. 그럴 경우는 무조건 좀 더 500만 원, 1000만 원 더 주시더라도 그 7, 8층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가격 방어를 할 수 있어요. 오르더라도 더 높은 금액에 팔 수도 있고, 이 부분도 반드시 고려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연식입니다. 연식. 아파트가 지어진 지 얼마나 된 아파트냐에 따라서 가격 방어가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부린이는 아파트 몇 년씩 아파트 살고 있어요? 지어진 지 그렇게 오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네, 10년 정도? 10년 정도? 아파트도 그렇고 건물 지칭할 때 신축이 있고요, 준신축이 있고 구옥이 있고 아주 오래된 구옥이 있어요. 보통 보면 한 4파트로 나누거든요. 물론 제 개인적인 기준이긴 해요. 신축은 지어진 지 3년 내에, 준신축은 지어진 지 10년 내에, 그 다음에 완전 구옥은 지어진 지 10년 이상 된 집, 지어진 지 20, 30년 넘은 집, 25년 넘은 집. 솔직히 말씀드리면 20년 넘은 집은 저는 이제 아주 오래된 구옥이라고 봐요. 지어진 지 10년 지어진 집까지는 사실상 신축이랑 거의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보여져요. 건물이란 건 반드시 시간이 흐를수록 안 좋아져요. 많은 사람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지어진 지 10년 이후부터예요. 10년이 지나고 나면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신축을 가보면 10년 넘은 집 살던 사람이 신축을 가면 우와 이렇게 돼요. 왜? 구조, 그리고 내장재, 시스템들, 그리고 옵션들이 다 달라져 있어요. 다 바뀌어 있어요. 한마디로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평수인데도 불구하고 위치도 똑같고 같은 평수인데 신축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다른 집 같아 라는 느낌을 받아요. 10년이 넘어가면. 10년 넘어간 집에 사는 사람들은 새로 지어진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면 와 소리가 저러 나와요. 근데 10년 미만 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신축 모델하우스, 신축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면 이 점은 우리랑 다르네? 이 점은 또 좀 좋네? 이 점은 우리 집이 낫다. 이렇게 비교가 가능해요. 놀라울 정도가 아니라, 감탄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년 미만 된 집과 10년 이상 된 집을 이제 나누거든요.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집이 노후화가 돼요. 10년 넘어가면 페인트, 겉 외부 페인트도 많이 이렇게 지저분하거나 아니면 벗겨졌거나 실내도 닳거나 도배장판은 반드시 한번 했거나 또는 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느끼고, 그리고 모서리라든지 몰딩이라든지 문이라든지 약간 해지거나 삐걱거리거나 싱크대가 약간 문 균일이 안 맞거나 아니면 하수구가 10년 안에 한두 번은 막혀가지고 뭐 누구를 부르거나 아니면 하수구 뚫기 위한 뭐 용품을 반드시 샀어야 되거나 사야 되거나 이런 게 발생돼요. 가자가 아닌데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되기 때문에 10년이 넘은 집 같은 경우에는 구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연식이 10년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그 집에 돈이 들어갑니다. 20년 넘은 집을 매매로 생각하실 경우에는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도 포함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그 집을 파실 때는 리모델링 비용을 다 책정해가지고 내놓으면 잘 매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하고 5년 미만으로 살고 그 집을 팔 경우에는 냉정하게 따지면 3년 미만이에요. 3년에서 5년 미만으로 살고 나갈 때는 그 리모델링 비용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5년 이상 살고 그 집을 팔겠다 하실 경우에는 그 리모델링 비용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리모델링을 아무리 이쁘고 깔끔하게 잘 해놨다고 하더라도 5년 살고 나면요, 리모델링을 했다 정도로만 느낄 수 있지
리모델링 해가지고 완전 새 집 같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들거든요. 20년 넘은 집을 매매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부분을 다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연식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 브랜드, 단지 규모, 역세권이냐 아니냐, 층과 향, 연식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네. 같은 평수와 같은 위치여도 여러 가지의 요소에 따라서 네. 가격이 확 떨어질 수도 네. 확 오를 수도 있는 집을 사고자 할 때 나중에 살다가 내 집 팔 때 최소한 그래도 본전 이상은 하고 싶다.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내리더라도 많이 안 내려서 내가 불안함이라든지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다. 그런 집을 선택하고 싶다 하실 때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조건에 대해서 잘 확인하시고 이 조건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주변 아파트들보다 약간은 위에 있는 조건의 아파트 단지라든지 아파트 동이라든지 아파트 호수를 선택하셔야지만 요즘 같은 부동산 불경기에도 많이 안 내려서 방어가 잘 되는 그런 집이 우리 집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불안감이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희 돈하우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잘 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는 더욱더 유익한 영상과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